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치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탈모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모 치료와 그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의 포커스를 미래로 돌려서 최근에 어떤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탈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구의 목표는 탈모를 치료하는 겁니다. 탈모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모발이 옆에와 뒤에밖에 남지 않는 이런 사람도 마치 탈모가 없는 사람처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머리카락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 밑에 있는 모낭입니다. 모낭이 있어야 머리카락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탈모 연구는 즉 모낭 연구고, 모낭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탈모 연구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모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겠죠. 보이시는 게 모발이고요. 이 핑크색이 모낭이 되겠습니다. 기름샘을 제외하면 대부분 상피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영어로 벌지라고 하는데, 이 상피세포들의 마일리지가 다다랐을 때 교체할 수 있는 줄기세포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하 조직 쪽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이 dermal papilla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구조인데요. 여기 존재하고 있는 세포를 DPC, dermal papilla cell이라고 합니다. 이 모낭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가 바로 이 DPC입니다. 이 DPC는 일종의 줄기세포인데, 이 주변에 있는 모낭의 다른 세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모발 사이클에 따라 모발이 자라게 하고 빠지게 하고 모낭의 주기를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세포가 되겠습니다. 스타로 치면 얘네들이 약간 커맨드 센터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모든 세포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벌지에 있는 줄기세포는 약간 배럭 같은 느낌이죠. 신병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갈 수 있게 하는. 근데 그 명령은 누가 내린다? 커맨드 센터가 내린다는 겁니다. 탈모 치료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 모낭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는 줄기세포 치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인공 모낭 만들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쥐에서 실험을 하죠. 그래서 초기 연구 중에 쥐 폐하에서 채취한 DPC를 상피세포랑 섞어서 쥐의 피부에다가 이식을 해보니까 모낭이 만들어지는데 꽤 괜찮은 모낭이 만들어진다,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2012년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거 괜찮겠는데? 이거 할만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DPC가 있으면 모낭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고요. 지난 비디오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모발 이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채취할 수 있는 모낭수가 제한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DPC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증식을 시킨 다음에 모낭을 공장처럼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됐네, 이제 게임 끝났네. 근데 문제는 뭐냐? 실험실에서 이 DPC를 증식을 시켜보니까 얘네들을 암만 이식해도 모낭이 안 만들어진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바로 자연산과 양식의 차이예요. 자연산 DPC는 모낭을 만들 수 있는데, 실험실에서 가두리 양식장에서 증식시킨 DPC는 모낭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연구의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 이 DPC를 모낭을 만들 수 있는 DPC로 성장시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당연한 게, 이 자연에 있는 자연산 DPC는 어떻습니까? 이 주변의 미세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DPC로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큰 DPC는 그래, 여기 이 모낭은 내 나와바리야, 이 모낭의 총사령관은 나야 라는 어떤 자율식 같은 거를 갖게 되는데, 실험실에서 그냥 이런 배지에서 그냥 증식하게 되는 DPC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진공 상태에서 자라나게 되니까 자기가 무슨 세포인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세포를 가지고 두피에 꽂아 놓는다고 전혀 모낭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DPC를 정상적인 모낭으로 발전할 수 있는 DPC로 증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미국의 콜롬비아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자연에서 DPC가 자라날 때는 이 주변에 있는 세포들과 긴밀한 상호 소통 간에 자라난다고 했잖아요. 연구진의 첫 번째 조치, 미세 환경 조성해주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험실에서 DPC를 배양을 할 때 자연에서 DPC가 접촉할 만한 세포들을 같은 배지에 깔아주는 거예요. 상피세포와 콜라겐 같은 세포사의 물질, 그리고 그걸 만들어주는 파이브로블라스트를 같이 섞어서 자라나게 하면 좀 더 올바른 DPC로 자라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치, 3D로 배지 조성해주기. 밑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평면적인 배지는 DPC가 자라나는 환경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자연에서처럼 이렇게 3차원적인 구조를 유지해서 증식을 시켜보자가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실제 모낭과 비슷하게 3차원적인 배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치를 해서 DPC를 증식시킨 다음에 쥐의 피부에다가 이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낭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근데 성공률이 20%밖에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좀 애매하죠?
20%. 좀 애매합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가 공부 못할 때 하는 소리 있죠. 너는 왜 공부를 못하는 거니? 내가 학원도 보내줘, 밥도 꼬박꼬박 먹여줘, 따뜻하게 재워줘, 남들 하는 거 다 하는데 너는 왜 점수가 이 모양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과학자들도 똑같아요. 야, DPC, 너 20%가 뭐야? 내가 너 외로울까봐 이렇게 미세 환경도 조성해줘. 옆에다가 상피세포도 갖다주고 세포 사회 물질 매트릭스 다 깔아줬지. 또 너가 평면 싫다고 그래서 3D로 배지까지 조성해줬지. 왜 20%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또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난 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과학자들도 야, DPC, 난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어머니하고 과학자가 다른 점은 어머니는 진짜 이 머리를 열어보진 않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열어봅니다. 도대체 왜 20%밖에 안 되는지 알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DPC를 갈아서 안에 있는 유전자를 조사를 해요. 그 DPC가 정상적으로 모낭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유전자들이 발현해야 되는지 이미 다 그 이전 연구들에서 밝혀져 있거든요. 이 유전자들을 잘 발현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봐봤더니 그 중에서 마스터 레귤레이터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LEF1 그리고 FLI1 이런 유전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켜져야 다른 유전자 스위치들이 켜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에도 스위치가 있고 컴퓨터도 전원이 있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두꺼비 집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유전자 위에 유전자 스위치 역할을 하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마스터 레귤레이터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잘 발현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아무리 환경을 다 조성해줘도 얘네들이 발현이 안 되면 모낭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결과를 내야 되니까 이 유전자를 억지로 이 DPC에 주입시켜서 유전자를 강화시키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강화 작업까지 하고 나니까 이 DPC가 모낭으로 발전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낭 1개에서 채취한 DPC로 인조모낭 255개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죠. 뭐 100개만 있으면 25,500개고 1개만 있으면 255,500개니까 이 정도면 탈모가 이렇게 진행된 사람들도 뒤에서 긁어 모으면 모낭 100개에서 1000개는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낭을 뻥튀기를 해서 여기다 골고루 심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꽤 결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게 2018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탈모가 완전하게 진행된 이렇게 매끄럽게 사막화된 두피에서 모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모낭이 완전 다 퇴화를 해버렸는데 그래도 신기하게 여기 줄기세포들이 아직 남아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 할 때 배럭은 남았는데 커맨드 센터가 날아갔다 이 말입니다. 배럭이 있으니까 생산기지는 이미 있는 거거든요. 커맨드 센터만 가서 지워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줄기세포 치료의 골자는 다른 조직에서 기원한 줄기세포와 인자들을 모아서 피하 조직에 주입해줍니다. 그 주입한 세포가 이 줄기세포들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모낭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DPC가 사라졌으니까 DPC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심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DPC로 성장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어디서 얻느냐? 이 DPC가 중간엽 기원이거든요. 중간엽 줄기세포를 사용하면 DPC로 분화해서 이 줄기세포를 깨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중간엽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골수에서 얻는 방법도 있고 또 지방세포에서 얻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이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생각 같습니다. 탈모 치료하려고 의사한테 갔는데 뭐야 지방흡입도 해주네? 1+1의 이 기쁨. 왠지 모르게 같은 돈 냈는데 내가 2등인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방에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채취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줄기세포 치료의 최대 장점이 뭐냐? 이 줄기세포 치료는 환자에게서 채취한 세포를 별도의 배양이나 유전자 조작의 단계 없이 바로 환자에게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성과 윤리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임상시험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논문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논문은 2017년도에 일본에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2017년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벌써 사람에게 연구가 진행됐고요. 아까 제가 소개한 인공모낭 연구는 2018년도 연구인데 쥐에서 한 실험이었죠. 아직 인공모낭 연구는 사람에게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왼쪽이 비포고 오른쪽이 애프터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뭐 엄청 드라마틱한 편은 아니지만 보시면 정수리 쪽과 이마 라인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이죠? 여기 밑에 보면 여성 환자인데 이게 비포 6주 후, 8주 후 여러분들이 보기 어떻습니까? 네, 8주 전과 8주 후 비교해봤을 때 뭐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하지만 제가 영상 초기에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모든 탈모 연구의 목표는 완전하게 사막화된 황폐화된 머리에도 수북하게 모발이 자라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탈모 치료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총평을 해보자면 인공모낭 만들기는 성공만 하면 대박이다. 근데 성공하기가 준내 어렵고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머릿속에 성공만 하면 대박이다 이 생각 때문에 연구를 멈출 수가 없죠. 성공 신화의 덫에 걸렸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 줄기세포 치료하시는 분들은 이 인공모낭 만들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약간 망상이라고 생각하죠. 인공모낭 만드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이 줄기세포 치료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되겠냐 싶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 농산물만 봐도 이 GMO 상품에 대해서 엄청 말이 많잖아요. 이 유전자를 변형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세포를 배양을 해서 유전자를 억지로 넣어서 그걸 다시 몸에다가 심는다? 아,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된다. 사람한테 이런 연구하는 것 자체가 승인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 치료가 정답이고 이게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답이라고 하기는 아직 효과가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뭐 좋아지겠죠. 좋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탈모 치료가 언제 나올까요? 이 인공모낭 만들기는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동물 연구 말고 임상시험이라도 빨리 하시라 라는 얘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20년 안에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이 줄기세포 치료는 실제로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왔고, 사실 올해 치료가 FDA에서 승인되어도 이상하지는 않죠. 근데 그 효과가 좀 제가 기준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 발전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발전하다가 이 천장에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근데 이 천장만 뚫을 수 있다면 진짜 대박이겠죠. 네,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고요. 물론 이건 제 뇌피셜이고 전혀 이 분야와 상관없는 일을 하는 내과 의사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